자,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해도 힘이 늘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지금까지 왜 힘이 잘 늘지 않았는지 정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저의 10년 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하루에 막 2시간씩 운동을 했거든요. 그것도 매일 했습니다. 그렇게 백날해도 힘이 하나도 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잘못했던 거죠.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방법이 틀리면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직장인일수록 더 중요한 사항이겠죠. 운동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힘이 강해지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나서는요, 운동 시간이 오히려 하루에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땐 사무직 직장인 시절이었거든요. 바빠서 주 3회만 운동을 했었는데요, 일주일에 3시간이죠, 그죠? 그래도 힘이 미친 듯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방법은요, 시간이 없는 직장인분들이 체력을 키울 때 사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러 가시죠. 힘을 효율적으로 키우려면 신경과 근육량이 모두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육량은 많은데 중추신경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요, 힘이 제대로 강해지지 않고요, 중추신경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근육량이 적어도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보통 보디빌더들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죠. 근육량에 비해서 힘을 잘 못 씁니다.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힘이 훨씬 셉니다. 그런데 노가다 하는 아저씨들은 보디빌더들이 힘쓰는 걸 보고 비웃을 겁니다. 그죠? 반면에 노가다 하는 아저씨들은 근육량이 적어요. 그런데 힘을 꽤나 잘 씁니다. 이거는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전 압축 근육이라고 말할 정도죠. 그래도 중추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근육량도 많은 파워리프터한테는요, 보디빌더, 노가다 아저씨 둘 다 안 됩니다. 파워리프터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추신경계를 잘 발달시켰고요, 근육량도 잘 키워놨기 때문입니다. 즉, 힘은 근육량 곱하기 신경 발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과 신경이 적절하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 힘이 효율적으로 강해진다는 뜻이죠. 근육량이 2라도 중추신경이 0.5만큼만 발달되어 있으면요, 힘은 결국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 상황도 그렇죠. 차라리 근육량이 1.5, 중추신경이 1.5로 발달되어 있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이걸 적절하게 해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5회 반복입니다. 5회는 근육량과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거든요. 자, 5회를 기반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워 투 더 피플도 5회 기반이고요, 스트롱 리프트 5곱하기5, 풀프루프 5곱하기5 등등 정말 많아요. 파워 투 더 피플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중량이 25kg까지 늘었다고 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3-5 운동법은요, 제가 좋아하는 스트롱 퍼스트의 파벨 차줄린이 제안한 방법인데요, 5회 기반의 근력 향상 운동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3-5 운동법은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개에서 5가지의 운동. 두 번째, 3회에서 5회의 반복수. 세 번째, 3에서 5세트. 네 번째, 3에서 5분간의 휴식시간. 다섯 번째, 3에서 5일의 휴식일입니다. 이 운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첫 번째로 3가지에서 5가지 운동입니다. 3가지에서 5가지 운동을 고르는데요, 최대 5가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운동의 무게를 더 잘 들기 위해서는요, 그 운동을 무겁게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무게를 올리고 싶다면요, 벤치프레스를 무겁게 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밀리터리 프레스를 해놓고 벤치프레스 중량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운동할 시간이 아주 제한적이죠. 많은 종류의 운동을 전부 다 연습할 시간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죠? 3개에서 5가지 운동을 고르세요. 3대 운동 3가지와 보조 운동 2가지를 골라도 되고요, 혹은 빅머슬 7 운동 있죠, 거기서 3개에서 5가지를 골라도 됩니다. 딥스 턱걸이, 데드리프트 조합도 좋고요, 벤치프레스 턱걸이, 스쿼트 조합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수입니다. 반복수는 3회에서 5회를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회는 근육량을 늘리고 힘을 기르기에 적절해요. 3회는 중추신경을 발달시켜서 힘을 늘리기에 적절하고요. 그래서 힘을 늘리기 위해서는 3에서 5회 범위로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벼운 무게로 3회에서 5회를 한다고 내 힘이 강해지진 않겠죠. 중량을 높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반복수보다 2회 더 들 수 있는 중량을 찾으세요. 만약에 3회를 하고자 한다면 5회 가능한 중량을 찾으면 되고요, 5회를 하겠다면 7회 가능한 중량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고중량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자세 연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중량부터 올리면은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근력학교라는 곳에서 수업을 할 때는요, 자세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게를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연습을 해야만 하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모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트 수인데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중량이 좀 높죠. 그래서 많은 세트를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것은 3에서 5세트를 하는 거예요. 힘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힘을 강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세트 수가 과도하게 많으면 우리 몸은 지치게 되죠. 아무리 오래 쉬어도 그렇게 됩니다. 지친다는 거는 힘을 더 강하게 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죠. 약하게 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는 운동 효율이 떨어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꼭 3에서 5세트 정도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휴식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어려운 말로 ATP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트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건요, 이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에너지를 100% 회복해야 다음 세트에서도 강한 힘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야 힘을 최대한 강하게 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많이 반복할수록 빠르게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5분 휴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육에서 고갈된 에너지를 99% 회복하는데 3에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건 5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헬스장에서 이런 짓을 하면은 굉장히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에 사람이 많다면요, 2분에서 3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없다면은 3에서 5분 휴식을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휴식일입니다. 자, 운동 강도가 낮다면 매일 같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제안드리는 방법으로는 매일 운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회복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각 운동마다 3에서 5일 정도의 휴식일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분할로 나눠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2분할로 나눠서 운동을 하려면은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의 기술적 숙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 딥스, 풀업, 스쿼트로 이 운동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요일은 데드리프트, 딥스를 하고 수요일은 풀업과 스쿼트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데드리프트, 딥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3일 정도의 휴식일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풀업과 스쿼트를 다시 또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 4일 정도 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데드리프트, 딥스, 금요일에는 풀업, 스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각 운동마다 3에서 5일 정도의 휴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지금까지 뭐 어떤 운동을 몇 개 몇 세트로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하고 며칠에 한 번씩 할 거가 정해졌으면은 이제는 이제 점진적 과부하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점진적 과부하 방법에는 정말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요. 제가 근력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아래 3가지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반복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최대 중량이 100kg인 경우에 이 중량의 70% 중량이 70kg죠. 그죠? 이걸로 3회 5세트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매번 운동할 때마다 반복수를 1회씩만 늘리면 되는데요. 맨 마지막 세트부터 늘려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전 세트 반복수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일차에는 3회 5세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일차에는 마지막 5세트, 5번째 세트를 4회로 늘려요. 3일차에는 4세트와 5세트를 4회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3세트도 4회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제가 영상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화면 정지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은 매번 1회씩 총 반복수가 1회씩 늘어나겠죠. 아주 천천히 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복수와 세트수를 동시에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한 가지만 변화를 줘야 돼요. 처음에는 세트를 변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반복수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표를 띄워 드릴 건데 이 표에는 1일차에서 3일차는 세트 수만 한 세트씩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에서 6일차는 반복수를 1회 늘리고 다시 세트 수를 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5회 5세트까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중량 늘리기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업하는 근력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소개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저중량 원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중량을 최대 중량의 2에서 3%씩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최대 100kg을 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에서 3% 사이면은 2.5kg잖아요. 그죠? 그 정도씩 무게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1.25kg짜리 저중량 원판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따로 막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최대 중량이 50kg인 경우는 어떻죠? 1kg씩 올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0.5kg짜리 2개를 항상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캐비넷에 넣어놓고 다녀야 되죠. 그죠? 되게 불편한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중량 원판을 필수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저중량 원판까지 구비해 놓는 헬스장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중량 원판이 있다 가정하고 어떻게 중량을 늘려나가야 될까요? 내가 최대 100kg을 들 수 있는 경우에는 2.5kg씩 늘려나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100kg에서 2.5kg씩 늘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미 이건 내 최대 중량이기 때문이죠. 무게를 낮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한드리는 시작 중량은 최대 중량의 70%예요. 뭐 여기서는 70kg이겠죠. 그죠? 그리고 3-5 법칙에 의해서 5회 3세트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일차에는 70kg으로 5회 3세트를 하고 2일차에는 72.5kg, 3일차는 75kg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려나가면 되겠죠. 이것도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정지해 놓으시고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3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요, 중량을 생각보다 쉽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주고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요, 체력은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간이 없는 직장인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여기서 유산소 운동 방법까지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이거는 여기 나오는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마 영상만 보고 3-5 운동법을 하면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몇 번 해보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거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력의 민족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3-5 운동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에서 5가지 운동, 5회에서 3회 번복수, 3에서 5세트, 3에서 5분간의 휴식시간, 3에서 5일의 휴식일,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점진적 과부하를 시키는 방법 3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반복수, 세트 수를 동시에 늘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중량 늘리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요, 파워 투 더 피플 같이 매우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여기 요 썸네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파워 투 더 피플의 3-5 운동법을 응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이런 게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은 뭐 힘을 키운다든지 뭐 체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체력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잘 따라하시고 시행착오로 겪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시행착오로 겪기 위한 정보도 제가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습니다.